근데 이상한 건 아까 전 여자친구가 갑자기 합석을 했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예. 이 사람은 피해자하고 겨우 2번밖에 만나지 않았던 사이였습니다. 2번 정도면 뭐 원한을 살 일이 뭐 그렇게 많을 것 같지도 않고 네. 어떻게 만난 거예요? 네, 가해자 A와 피해자가 만나게 된 계기는 바로 조각 모임이라는 것을 통해서였습니다. 조각 모임? 그게 뭔가요? 조각 모임? 이건 뭐냐면요, 온라인을 통해서 자신과 함께 짧게 동행할 사람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여행을 하다 보면 2인분 이상, 2명 이상이 신청해야 하는 액티비티 같은 활동을 잘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온라인으로 혼자 여행 온 사람들끼리 모집을 해가지고 같이 밥을 먹거나 활동을 하는 이런 것을 조각 모임이라고 합니다. 위험하다. 그래서 피해자를 클럽에서 데리고 나온 A는요, 이 조각 모임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처음 접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요즘 그렇게 여행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렇게 말 건 남자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이제 서로 이제 도움을 주는 좋은 취지인데 범인의 입장에서는요, 이 사람이 혼자 와 있는 것이 확실하고 일단 어떤 상황이 전개됐을 때 누군가 조력이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타겟이죠. 그 당시 가해자 A와 B는요, 태국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는 자들이었는데요. 수익이 적어서 고민을 하다가 이런 무서운 계획을 세운 상태였습니다. 태국에 놀러 온 한국인에게 몰래 마약을 먹이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면서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내자는 계획이었습니다. 아유, 그런데 C도 범행 계획을 듣고 선뜻 이렇게 동참을 했고요. 끼리끼리 모였네. 무섭다. 근데 진짜 그냥 그걸 하자고 했는데 그냥 바로 동참했다는 게 사실 좀... 근데 이 가해자들은요, 자신들이 세운 계획을 직접 실제로 실천에 옮기기로 합니다. A는 이 여행 정보를 공유하는 오픈 채팅방, 여기에서 이제 여러 사람에게 대화를 걸어봤겠죠. 그러다 피해자에게도 대화를 걸었습니다. 피해자가 태국에 도착한 첫날 클럽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클럽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그 A는 B에게 연락을 합니다. 범행 대상을 찾았다. 라고요. 다음 날 이들은 범행 장소로 사용할 콘도를 예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전 답사까지 꼼꼼하게 하는데요. 콘도 내부를 다 둘러본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콘도 시설 내에 있는 CCTV를 다 확인하고 위치까지, 그리고 직접 가려보기도 합니다. 와, 계획적이다 너무. 야, 이 답사까지 하고 CCTV를 피할 생각을 했다는 건 막 나갈 생각까지 한 게 아닌가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사실 더 무서운 건 미리 피해자랑 만나봤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첫날에도 클럽에서 만났고 둘째 날도 클럽에서 만났고 네. 그러니까 약간 좀 뭔가 친해져서 경계를 풀려고 일부러 클럽이라는 곳에서 만난 건가? 약간 뭐 좀 심리적으로도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무엇보다 범죄자들 입장에서는요, 정보 수집이 필요했을 겁니다. 정말 이 사람이 혼자 왔고 누군가와 지금 여기 태국에서 연락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범행을 저질렀을 때 갑자기 누가 신고가 되어갖고 추적되지 않을까, 이런 필요에 의해서 미리 만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범행 계획의 일환으로 이런 만남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범행 당일이 됩니다. 이 가해자들은 주변 편의점과 철물점 등을 연이어들러서 이 납치한 피해자를 결박하는 데 쓸 물품들을 구입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역할 분담을 하죠. B와 C는 클럽 주변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기다리는 그런 역할을 맡았고요. A는 미리 이제 술에 마약을 타 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피해자에게 먹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들이 미리 예약해둔 콘도로 끌고 가서 돈을 뜯어낼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여자친구?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피해자가 마약이 들어있는 술을 마시는 데까지는 이들의 계획대로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너무 멀쩡한 거예요. 마약을 의식을 잃지 않았구나. 예, 의식을 잃지 않고 그다지 뭐 혼미해지지도 않고 출발을 했는데 피해자가 여전히 정신이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수상한 낌새를 느꼈고요. 앞에 또 2사람 낯선 사람이 타 있고 하다 보니까 위험을 느꼈겠죠. 그래서 반항을 합니다.
그러자 이 남성이 이 3명 모두가 위기를 느끼고 피해자를 공격합니다. 피해자 목을 조르고 테이프로 몸을 결박하면서 폭행을 계속하고요. 저항하지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자, 근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요, 밝혀진 너무 안타까운 상황은 피해자가 A의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왜 나한테 이러느냐라고 울부짖었다라는 진술이 있습니다. 와, 근데 진짜 피해자는 의심 없이 친구도 사귀었겠다. 재밌게 여행하고 돌아가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세 사람이 한 명의 피해자를 폭행을 했고 그 폭행은 1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세상에. 이때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혈흔이 뒷좌석 천장에 남아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국 피해자는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차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아, 때리기 너무 잔인해요. 좀 때려서 이렇게 한 거야? 와.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요, 이 A는 피해자가 사망한 걸 알고 나서 시신 위에 올라가서 욕설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뜀박질을 하기도 했다. 정신이 아니구나. 아. 근데 이 행위들을 뭐 추측을 해보면 피해자가 사망을 하면 안 돼요.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돈을 뜯어내야 되는데. 네, 살아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말을 듣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빚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화풀이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는가. 아, 자기들이 죽일 정도까지 때리고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버텨? 시신 위에서 뛰고 이거는 너무... 아마 결과적으로는 살해할 계획이 있었을 텐데 너무 일찍 사망했다 네.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가해자들에게는 시신을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시신 처리 방법을 논의를 합니다. 우선 이제 피해자의 시신을 콘도에 둔 상태로 나와서 시신 훼손을 위한 도구들을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신을 훼손하는데 그래서 훼손한 손가락은 따로 모아서 봉지에 담아서 공터에 유기를 했고요. 나머지 시신은 앞서 설명드린 방식으로 드럼통에 담아서 시멘트를 붓고 저수지에 각각 유기했습니다. 아예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잠깐 뭐 알게 되고 이런 사이였는데 그 사람에 대한 예의는 전혀 없는 흉악범인 것 같아요. 가해자들의 범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깔린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총 370만 원을 대포 통장으로 이체했고요. 피해자의 가족에게 돈을 더 받아내려 피해자가 살아있는 척 부모님에게 연락해 협박까지 했던 겁니다. 아,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해외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저는 범인 잡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태국 경찰도 많이 도와주고 CCTV도 잘 돼 있어서 다행이에요. 근데. 네, 신고를 받은 경찰이요, 태국 현지 경찰과 공조 수사를 시작을 했고요. 시신이 발견된 지 하루 만에 한국으로 귀국해서 자택에 숨어있던 가해자 C를 체포를 했습니다. 주범 A는요, 캄보디아로 도망을 갔지만 현지 경찰과 공조해서 3일 만에 검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B였는데요, 태국 근방의 다른 나라로 도망가서 행적을 감춘 상태였습니다. 우리 경찰은 가해자 B에 대해서 먼저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고요. 그리고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 태국과 인접한 국가들하고 수사 공조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약 4개월 동안 사실은 B가 도망 다녔거든요. 여권을 위조한 상태에서 결국 베트남에서 이 수사 공조를 통해서 검거를 합니다. 그리고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그 해외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 지금 다 한국 사람들이거든요. 가해자, 피해자가. 현지 경찰의 협조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협의가 좀 잘 된 모양입니다. 네. 우리 법에는요, 형법 제3조에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죄를 지었을 경우에 형법을 통해서 처벌한다. 이걸 속인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태국은 또 속지주의가 있어요. 우리나라 땅에서, 태국 땅에서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가 수사하고 처벌한다. 이 충돌하는 거죠. 그러네요. 태국 경찰과 태국 사법계가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속인주의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수사를 하거나 이 사건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가해자들을, 피해자들이 다 한국에 계시니까 가족들께서 이 가해자들을 불러와서 우리 법으로 처벌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면 먼저 태국 당국이 양해를 해줘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수사팀을 현지로 보냈고요. 그래서 수사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경찰청장이 태국 경찰청장에게 친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요청을 했던 거죠. 그 결과 해외에서 붙잡힌 A와 B, 태국에서 양해를 해줘서 국내로 송환해 올 수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